1995년 여름 서울 서초구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삼풍백화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냉방이 빵빵하게 나오는 매장 안에서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쇼핑을 즐겼고 20대 커플들은 카페 앞에서 약속을 잡느라 분주했다. 백화점 5층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던 철수는 평소처럼 고객 응대에 여념이 없었다. 철수 씨, 저 사장님이 지금 1층 물류창고에 있는 서류 좀 갖다 달라네. 매장 매니저의 말에 철수는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가 나간 시각은 오후 5시 50분경.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심부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분 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철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백화점 안쪽에서 쿵쿵 하는 진동음이 들렸고 천장 일부에서 섞고 가루가 떨어지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불안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땅이 울리며 거대한 굉음이 들렸다. 쾅! 순간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철근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이었다. 뒤를 돌아보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있던 엘리베이터 구역이 먼지와 잔해에 뒤덮이며 사라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출입구 쪽으로 달렸다. 문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거대한 폭풍 같은 먼지와 파편이 뒤를 덮쳤다. 숨이 막혔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철수는 도로 반대편에 주저앉아 백화점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화려했던 건물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층층이 쌓였던 콘크리트 슬래브가 마치 카드 더미처럼 무너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손이, 목소리가 신음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아이가 있어요, 제발.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방금까지 일하던 매장이, 자신이 점심을 먹었던 식당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구조대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제 동료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철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참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현장은 불빛으로 가득했다. 소방차, 구급차, 군인들, 그리고 울부짖는 가족들. 라디오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발생이라는 뉴스가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사고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사망자 500명 이상, 실종자 수백 명.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참사였다. 철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잠깐 밖에 나갔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기적은 그에게 축복만은 아니었다. 그는 구조 현장에서 자신의 매니저 이름을 불렀다. 선배, 선배.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매니저의 이름은 희생자 명단에 올랐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대부분도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이후 철수는 거의 한 달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의 굉음, 먼지, 사람들의 비명.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리치료센터를 찾아갔지만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당신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냥 내가 조금만 늦게 나갔어도 나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를 썼다. 그 일기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언론에서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이 하나둘 밝혀졌다. 건물의 불법 증축, 부실공사, 균열을 방치한 경영진의 무책임. 무너질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 철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게 단순한 사고라고. 그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모임에 참여했다. 하얀 천막 안에서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건 운이었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철수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 안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심장이 뛰었고 천장에 균열이 보이면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날 잠깐 나갔던 건 나에게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있어서였는지도 몰라. 그는 붕괴 현장 근처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쓸어냈다. 그 먼지 속에서 철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전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다. 시간은 흘렀지만 철수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다. 붕괴 직전의 균열음, 먼지로 뒤덮인 하늘, 그리고 동료들의 이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악몽에서 깨어났다. 선배 여기요. 그가 부르던 목소리는 꿈속에서도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럼에도 철수는 살아야 했다. 그는 생존자 모임에 꾸준히 나갔다. 그곳에는 자신처럼 살아남았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자식과 부모를 동시에 잃었고, 누군가는 다리를 잃었고, 또 누군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저는 살았다는 게 미안합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왜 저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모두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이며 손을 잡았다. 철수는 이후 산풍 참사 생존자 협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안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아저씨,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무서운 건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어요. 그의 집 책상 위에는 오래된 통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백화점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엔 활짝 웃는 얼굴들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매년 6월 29일이면 꼭 산풍 추모공원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꽃을 바쳤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추모비 앞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그 중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동료, 매니저의 이름도 있었다. 선배, 저 왔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날 심부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이 제게 남긴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철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대해 조금씩 달라진 시선을 갖게 됐다. 예전에는 돈과 승진에 집착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사고 이후 그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자주 되뇌었다. 그는 건축 안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작은 건물 안전점검 업체에 취직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그는 작은 균열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벽면의 미세한 틈, 철근의 녹 기둥의 휘어짐. 그 모든 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공사 현장에서 후배가 말했다. 선배님, 이 정도 균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철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이런 게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묻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의 경험은 교과서보다 강력한 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뉴스에서 새로운 재난 소식을 들었다. 어느 소도시의 건물이 무너졌다는 보도였다. 그는 TV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또다시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는 구조 현장으로 자원봉사를 갔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그는 30년 전의 산풍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도우며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철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이건 내 두 번째 기회니까요. 밤이 되어 귀가하던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해, 그는 20대 중반이었다. 지금은 5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한 번도 바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첫 장엔 그날의 글씨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썼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살아남았다는 건 기억하고 전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문 밖에는 서울의 밤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구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철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하루를 또 마무리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생존의 박동이 아니라 기억의 맥박이었다. 세상은 잊을지 몰라도 철수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그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 그의 새로운 인생을.